자, 73페이지 7번 봅시다. 진공 중이라는 말을 이제 밑주고, 여기 뭐야 하면은, M1, M2라는 자극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 진공력이 같은 크기의 같은 크기란 말은 M이 자극이 세 개. 자극이 세 개는 우리 전기로 말하면 전하라고 똑같다 그랬죠. Q하고. 그래서 전기에서는 전하라고 우리 자석에서는 자극이 세 개예요. 그래서 자극이 세 개 단위는 뭐야? 웨버야, 읽을 때. WB라고 웨버로 읽어요. 자극이 세 개 뭐야? 여러분들 우리 자석 보면은 양쪽에 피스 같은 게 달라붙잖아요. 여기 지금 자석이잖아요, 자석. 그러면 여기에 피스가 달라붙으면은 이거 피스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가 자극이 세 개예요. 그러면 N극과 S극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란 말은 N극이고, 하나가 플러스와 N극, 마이너스와 S극을 가리켜요. 그러면 자극 세개 M이라 그러면 요 M1과 M2 사이에, 그러면 N극과 N극 사이는 서로 이렇게 미래에는 반발력이 존재를 해요. 근데 두 자극 세개가 크기가 같다 보니까 요 두 개 크기가 똑같이 M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두 자극을 얼마나 뒀냐면 여기에 1m를 띄워놨다고, 이 거리를. 그러면 자극의 세개와 M이라는 크기가 똑같은 자극을 1m 사이에 간격을 띄워놓으면 이 사이에 작용한 힘을 구하라고. 이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K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두 자극의 세 개의 곱의 비례인데, 요 두 개를 곱한데 크기가 같으니까 곱하면 M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K 값이 얼마냐면은, 진공 상태일 때는 4파이 뮤 제로분의 1이에요. 진공일 때. 그러면 K가 4파이 뮤 제로분의 1인데, 이런 걸 계산기 누르면 얼마야? 여기에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와요. K 값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자기가 힘이 6.33 곱하기 10의 4승. 그러면 F가 얼마야, 힘이? 여기에 6.33 곱하기 10의 4승 뉴턴 힘, 여기다 그거 대입만 해주면 돼. 이게 주어졌고, K 값은 이 값이죠. 6.33 곱하기 10의 4승에 거리가 얼마냐면은 1m니까 1의 제곱에 얼마야? M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이런 두 개 약분이 되보니까, 약분하면 1 이꼴은 1의 제곱분의 M의 제곱에, 그러면 뭐 1의 제곱 1이고요. 2가 1이죠. 그래서 M의 제곱이 얼마? 1이에요. 그러면 M은 얼마요? 단위는 1웨버가 되거든요. 답이 1웨버 있는가 봐요, 거기. 1번 있죠. 그 다음에 8번. 거기는 단상, 전파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단상, 전파, 정류, 회로예요. 요거 이 앞에 내가 정리해 줬어요. 단상, 전파, 정류, 회로의 효율을 예찰하면 효율이 몇 분? 0.9예요. 요걸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90%. 그러니까 입력에 90%가 나온다고. 그러면 입력이 뭐냐면은 이게 정류회로니까 정류회로는 AC를 뭘로 바꿔? DC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AC가 입력이 되고 나오는 게 출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력의 몇 프로? 90%가 출력으로 나오니까 입력이 얼마가 들어가면 220V가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면 입력이 220V니까 출력은 220에 90%니까 출력 D시고 하라면 220 곱하기 몇 프로? 90%니까 이게 답이네요. 220 곱하기 0.9 됐죠? 거기 넘겨요. 여러분들 그 10번 문제 풀었죠? 등가위로 10번 안 풀었어요? 10번 문제 73페이지 풀었죠? 넘겨요. 11번 저항이 8호 그걸 그림으로 그릴게요. 저항하고 코일이 직렬로 돼 있어. 그래서 저항이 8옴이에요. 인덕턴스가 얼마야 하면 19.1 미리엘이에요. 19.1 미리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헬이 여기에 전류가 5A가 흘러요. 전류가 5A 흘렀을 때 인덕턴스 L에 걸리는 단자 전압의 크기를 구하셔. 그러면 여기도 전압이 걸리고 이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고 여기에 걸린 전압, 코일에 걸린 전압이 VL. 그러면 저항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상철증가 IR. 만약에 저항에 걸린 전압이 얼마야? 그러면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몇 볼트? 40볼트. 이걸 물어보면 아니죠. 어디에? 코일 양단에 걸린 전압. 그러면 여러분 J의 오메가 L 이게 코일의 저항값이잖아. 곱하기 I까지. 이게 유도 리액턴스다. 그러면 J의 오메가 얼마? 2파이 F의 L이죠. 곱하기 I. 그러면 J 2파이 주파수는 주어져야 돼요. 60 줬죠 거기. 60 곱하기 L 값은 주어졌죠. 19.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얼마? 전류가 5A. 요거 계산기로 그대로 눌러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주면 얼마나? 36V죠. 그래서 여기는 J의 몇 볼트? 36V. 여기에 36이 나온다고. 그럼 요 J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전류가 똑같은 전류 5A 흐르죠. 요 전류보다 요 놈에 몇 도 앞선다고? 90도 앞선다고. 이상차. 그 다음에 12번은 저항이 4옴. 이런 문제는 저항 R이 4옴. 그 다음에 전압 V가 몇 볼트냐면 200V. 그러면 전력 구하라니까 전력가 만약에 전류가 주면 I자승 R로 구하면 되고 저항과 전압이 주면 이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R분은 뭐? V제곱. 식 중에 골라요. D식이죠. R이 4. 전압이 얼마? 200의 제곱. 4분의 200의 제곱. 그 다음에 13번. 삼상전에서 한 상의 고장이 발생했어. 이때 삼상 부하에 삼상 전류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결선 방법. 요것도 했죠, 여러분들. Y 결선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을 했어. 오른쪽에 우리 부하축이고 이게 변압기 세대, 이게 상전압, 변압기에 걸린 전압. 여기 변압기에서 흐르는 거 상전류.
그러면 이렇게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해 가지고 오른쪽에 삼성바에 삼성 전원을 공급한데 한 대가 고장이 났다면 어느 게 고장이 나도 이 행태가 무슨 자가 돼? V자가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가 죽으면은 그 답은 V결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 V결선에서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합시다. 먼저 출력비라는 게 나와. V결선에. 출력비란 말은 델타 결선, 고장 전에는 델타 결선에서 삼상부하에 공급하는 전력 분해, 한상에 고장났고 V 결선 했을 때 우리 삼상부하에 공급하는 전력 비예요. 그러면 고장 전에는 여기에 여러분들 요 두 개씩 구분한 게 뭐야 하면은 한상에서 공급하는 전력이에요. 요런 곱하기 요런 곱하기 여기 하나 또 있죠. 고장이 안 나면 그러면 VP 곱하기 IP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델타일 때. 그래서 3배의 P분의. 근데 만약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두 개밖에 없죠, 여러분들. 근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 2가 아니고 이 사이각이 원래는 이상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델타 합선시키면 얼마가 되냐면 이게 루트 3P. 그래서 이것도 외워도 돼요. V결선 시 삼성파에 공급하는 전력이 얼마야? 그러면은 변압기 한 대의 공급 전력이 몇 배라고? 루트 3배라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 나와? 이게 0.577 나올 거예요.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57.7%.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이용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용률은 뭐냐면은 요건 지금 변압기 몇 대예요? 2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P고 여기서 P. 그러면 요 2대 변압기를 V로 연결 안 할 때는 단독으로 해서 쓰는 EP라고. 근데 여러분이 V로 연결해 보면 몇 P로 줄어들어? 루트 3P로 줄어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계산을 얼마 나와요? 0.866이 나와요. 이걸 이용률. 이걸 공식같이 외워도 돼요. 57.7%, 86.6%. 여러분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아래. 교재. 그 다음에 16번. 중간에 안 풀린 문제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무효전력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무효전력은 우리 수용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유효전력하고 반대야. 그래서 무효전력은 PR 단위가 바. 단상에서는 이렇게 VI 피상전력이죠. 무효율. 그 다음에 요건 어디에 리액턴스에 존재한 전력이요. 요건 단상입니다. 변압기 한 대. 만약에 삼상에서 무효전력 구하라 그러면 단위 똑같이 반인데 삼상이니까 몇 배? 3배를 해줘야 돼요. 사인 세타. 만약에 선간자라면 선절로 표시하면 3이 얼마나 변해? 루트 3으로 변한다 그랬죠. 사인 세타. 만약에 부하측에 구하면 부하측의 상절의 제곱의 리액턴스. 그래서 위에는 단상이고 이건 삼상이에요. 적어놓고 한번 봐봐요. 첫 번째 보면은 뭐야? 1번 틀렸죠? VI 코사인 세타로 되어 있지? 요건 유효전력이요. 두 번째 부하에서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전력이 2번 맞고 3번 단위의 바 맞고 요건 전원과 부하 사이를 왕복하기만 하고 부하에 유효하게 사용되지 않는 에너지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P상전력 보내면은 부하에서 요 전력을 다시 변압기로 보내요. 그러면 또 변압기 다시 보내. 그래서 변압기하고 부하 사이를 왔다 갔다 왕복한 전류가 이 무효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하의 소비가 돼, 안 돼? 안 돼.
답이 1번. 19번. 평등차게, 앞으로 평등차게란 말은 N극과 S 사이의 자속 밀도를 B라 하고 V라는 속도로 가지 전자가 움직일 때 받는 힘을 구하시오. 그랬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일단 힘이 나오니까 그 힘에다 밑줄 고 플레밍 예인선의 법칙이고, 플레밍 예인선의 법칙이라고. 이 앞에 우리가 플레밍 예인선하고 오른손을 했는데, 오른손은 기전력 구할 때 발전기, 플레밍 예인선 법칙은 힘이니까 전동기예요. 예인선 법칙에서 힘 F는 이게 예인선의 엄지 B I L 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예인선의 법칙에서 힘의 크기 구하는 거예요. B는 자속 밀도로 건지 예인선에, I가 중지.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바꿔야 돼요. 우리 전류 I는 T분의 대물체라도 소문체 T분의 Q죠. 그래서 쿨롱 퍼 세크, 이걸 뭐라 그래? 암페어라 그랬죠. 여기 전류 대신에 이놈을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 돼. 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은 B I 대신에 T분의 Q L 사인 세타야.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될 게, B 자속 밀도에다 전하랑에 T분의 L, 요것만 살짝 끄집으면 돼요.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T분의 L을 좀 잘 봐요. 요 T분의 L은 요건 길이고 요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길이 L을 뭘로? 시간 T로 나눈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속도라고, 속도 V. 그래서 속도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러면 초속. 여기에 세크면 초속이고, 분이면 분수이고, 이게 시간이면 시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뭘로? V로 치환해야 돼. 그래서 B, Q, V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플레밍 예인선의 법칙을 이렇게도 바꿔 써도 돼요. BQV 사인 세타. 그러면 답이 BQV인데 사인 세타인데, 거기 보면은 전자에다 밑줄을 그어야 돼. 전자. 그러면 전자는 보통 2로 표시하고, 요건 전자 한 개의 전하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냐면은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 요거 내와야 돼. 요건 전자 한 개의 전하랑을 이렇게 표시하려면 대단히 숫자가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뭘로 표시해? Q 2로 표시한다. 그러면 여기 전하랑 있죠. Q 대신에 전자 한 개, 여기다 2만 대입해 주면 돼. 전자가니까. 그래서 답은 B에 Q는 전자니까 V 사인 세타. 이게 답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보기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보기를 찾아주는데, 지금 사인 세타가 지금 없죠, 여러분들, 보기에. 그러면 요 세타는 몇 도냐면 90도라는 소리 없으면.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에요, 1. 그러면 답은 PEV가 있는가 봐요. 3번이 답이. 20번. (20번은) 자기 인덕턴스가 1L, 전류 변화율이 1초 동안에 1A 변한다고. 전류 변화율 1초 동안 전류 변화율 일러주고, 그 다음 뭐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앞으로
거기 보면은 우리 전기 이론에서 유도 기전력이라 그러고 기기 시간에는 유기 기전력이라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론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기기에는 유기 기전력이란 말은 발전소에서 여러분들 원동기가 한 번 회전할 때 발생한 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이걸 유도 기전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면 유도 기전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면 자속이 있어야 돼. 자속이 없으면 발전이 안 돼. 그러면 이 자속을 자르는 누가 있어야 돼? 도체가 있어야 돼. 자속을 발생시켜갖고 도체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속을 자르는 도체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돼. 이게 발전기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가 있어야 한다고? 자속. 그래서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뭘 배웠어요? 계자라는 걸 배웠죠. 계자에서 자속이 발생되고, 계자에서 발생된 자속을 누가 잘라? 도체가 잘라. 이게 전기자예요. 전기자가 잘라줘야지 잘라진 도체에 뭐가 발생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 그러면 기기는 이렇게 설명해도 우리 전기 이론에서는 요 두 가지를 식으로 적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전기자 권선수요. 시간을 따라서 dt분의 d파이가 뭐냐면 자속 변화 이루라고. 이 자속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누가 자른 거야? 도체가 자른 거라. 또는 여러분들 여기 m파이나 li니까 마이너스 l의 dt분의 di m파이 이꼴은 li.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요 동그란 층이 뭐야 하면은 이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예요. 여기에 무슨 법칙이냐?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패러데이 법칙 용도가 나오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게 방향을 표시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 방향. 이게 렌즈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유도 기전력 크기를 구하는 시간인데 방향을 표시한 것은 만약에 유도 기전력 방향은 무슨 법칙이 나오면은 렌즈의 법칙이고, 유도 기전력의 크기나 또 시험 문제가 세기, 크기나 세기를 물으면 무슨 법칙? 패러데이 법칙.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요식으로 구하냐? 요식으로 구하는 것은 조건을 봐요, 거기가. 주어졌네요. L 값이 얼마야? 1의 1을 줬고, 그 다음에 dt분의 di예요, 여러분들. t는 이게 얼마요? 1A, 1A. 그러면 여기에 1이고, 여기에 1이니까 1 곱하기 2는 몇 볼트요? 1볼트. 답이 1볼트네요. 1볼트 뭐가 발생한다고? 기전력이 발생한다. (25번) 21번 성간전압 선절 Y계, 그건 여러분들 Y계열선이에요. 우리가 Y계열선하고 삼상결선한 방법 중에 델타 결선 요거 비교해라 그랬죠. Y계열선은 승합작은 게 전압이 커져 성간전압이 상전압 몇 배? 루트 3배면서 위상이 30도 앞서 6분의 파이가 30도요. 그 다음에 전류는 변화가 없어요. 선전류나 변압기는 상전류는 똑같고, 델타 결선은 반대예요. 이건 전압은 상전압이나 상관이나 똑같아. 근데 선전류가 이제 커져요. 상전류 몇 배? 루트 3배면서 이건 이상차가 6분의 파이 30만큼 뒤져. 아예 이거는 워낙 잘 나오니까 이 두 개는 딱 정리를 해줘야 돼.